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매우 건강해지는 볼메 의사입니다. 오늘을 가져온 건강 정보는 번아웃 증후군, 만성 피로감입니다. 한 번쯤은 나 번아웃 증후군 아니야? 나 좀 피곤한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번아웃 증후군이 대체 뭘까요? 요즘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수액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선생님 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기를 행복해지려고 낳았는데 청소기 한 번만 돌려도 너무 힘들고, 나는 밥을 안 먹어도 아기는 밥을 해 줘야 되는데 아기 밥 해 주는 것만으로도 쪼끔 준비하고 이런 것만 이제 조금 활동을 해도 누워 있어야 되지 않으면 너무 피곤해서 이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기 식사 챙겨 먹는 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뭐 우유나 두유 같은 거 이제 먹거나 바나나 같이 이제 차릴 필요가 없는 것들로 그냥 대체하게 된다. "선생님 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뭔가 이상해요." 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 저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피곤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의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을 견딜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원래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좀 힘이 더 나거든요. 원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독이 돼서 너무 힘들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저 나을 수는 있을까요? 저 뭔가 잘못된 걸까요? 저 원래 이렇게 에너지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만 일하면 피곤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갑자기 본인이 갑자기 느끼게 된 거죠, 그런 증상을. 보통 이제 생각하는 증상에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면 '아 나 진짜 소진됐구나. 아 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게 딱 한 번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전신적이에요. 그러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리고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있다거나, 식욕이 굉장히 없어서 자꾸 식사를 거르게 되고, 소화가 편치 않아서 명치 부위가 계속 뻐근하고 더부룩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먹게 되고, 또 설사랑 변비가 반복되는 이제 과민성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깊은 수면이 안 되고 자꾸 깬다든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전 증후군이나 월경통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관절 통증, 여기저기 이유 없이 아프고 뭐 어깨가 뭉쳐 있는 느낌, 두통, 이명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거 직장인들 중에 없는 사람 있나요, 사실? 이제 그래서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요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몸만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우울감 같은 게 쉽게 오고, 또 예전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이제 어떤 일들에 반응을 하게 된다든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들으시면서 난데? 내 증상인데?'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그런 증상들이 더 악화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코막힘이라든가 재채기라든가 뭐 두드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증상들이 사실 좀 일반적인 증상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번아웃 증후군인가?'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모두 무너지는 번아웃 증후군은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019년에 정의한 바가 있는데요. 충분하게 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이를 번아웃 증후군, 정서적 탈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원인이 뭘까? 내가 그냥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오는 걸까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이라는 신장 바로 위에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티솔 호르몬을 적절하게 분비해서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항상성이 깨져서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지나친 업무량과 영양소가 불균형한 식사, 불규칙한 수면 패턴, 부적절한 휴식 등으로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서
내분비 호르몬이 변화되어서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감신경이 과항진되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역시 스트레스와 굉장한 이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저항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면역력도 약해지고 동시에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이상 효율 같은 게 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된 채로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업무의 효율과 정확도나 집중도 같은 것도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말고도 피로와 면역, 수면을 건드리는 다른 증후군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부신 피로 증후군인데요. 부신이 하는 기능은 에너지를 관장하는 기관이 되겠고 또 하나는 미네랄을 관장하는 기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또 중요한 기관이 되겠어요. 부신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되지 못해서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증상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심한 피로감, 우울증, 수면과 집중력, 기억력 이제 이런 부분들에 다 영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신기능 저하증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게 됩니다. 부신피로증후군의 증상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제 늘 피곤하고 푹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는 굉장히 기운이 없고 밤에는 굉장히 이제 들뜨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숙면이 어려운 또 약한 운동이나 가벼운 활동에도 쉽게 피로해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너지가 제로인 게 아니라 에너지가 있었는데 조금만 쓰면 금방 바닥나 버리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증상을 호소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염증이죠.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고 막 두드러기 생기고 이런데 언제 다투는지 모르는데 낫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이나 두통 뭔가 시작하려고 하거나 집중하려고 할 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신피로증후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부신피로증후군 어떻게 진단하나요? 부신기능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증상을 모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계 검사를 하기도 하고 혈액으로 부신 호르몬이나 에너지 호르몬의 또 다른 축인 성호르몬, 또 갑상선 호르몬, 기본적으로 이제 염분 과다 섭취 같은 것도 이런 부신 저하의 원인이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질환 중에는 빈혈, 그리고 간 질환, 간 기능이 떨어진 경우, 갑상선 저하가 있는 경우,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심한 피로를 호소해요. 근데 이형 당뇨는 솔직히 젊은 분들 혈당 검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뇨가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행된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뇨만 살짝 교정을 했는데도 완전히 컨디션이 달라지고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나 이거 얘기 쫙 듣고 나니까 저 아무래도 번아웃 증후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신피로 증후군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왔는데 약을 새로 시작해서 약 때문에 약의 부작용으로 피로감이나 근육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우선은 고지혈증 약의 이상 반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리가 막 아프고 근육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극명하게 오지 않고 좀 이렇게 가볍게 올 때는 등이 아파요. 못 일어나겠어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끊고 괜찮아지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지혈증 약을 못 끊는다고 하면 다른 계열의 고지혈증 약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정말 그 약 때문에 그런 건지는 약을 끊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 약에 대해서 이상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은 그걸 체크해 보면 내가 약물 이상 반응 근육병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었네 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때 조절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아까 두통이나 어지럼증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혈압이라든가 근이완제, 근육통약, 또 어지럼증 유발하는 경우에 상당 부분이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약을 먹고 나서 일시적으로 어지럽거나 붓거나 등이 아프거나 속이 아프거나 이런 소화불량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새로 시작한 게 없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혈당과 혈압이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피곤해요를 이제 많이 좌우하거든요. 원래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 어떻게 우리 밥 먹잖아요. 그쵸? 그리고 카페인 마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카페인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때 사실 그것도 약간 카페인하고 비슷하게 혈압을 올려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밥 먹으면 어떻게 혈당이 오르죠? 그래서 당뇨약이나 혈압약이 내 기준보다
그러니까 원래 당뇨랑 혈압이 있으셔서 처방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었을 때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 혈압약을 먹고 원래 내리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지거나 당뇨약을 먹고 저혈당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을 조절해야 돼요. 약을 조금 덜 용량을 좀 낮춰서 좀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게.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이제 그런 걸로 오셨는데 피로하고 막 나는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걸로 오셨는데 약 조절만 조금 했더니 약만 좀 바꿨더니 약을 끊었더니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은 항상 상의를 하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쓰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잘못 쓰면 정말 독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런 부분들 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다른 질환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질환 아니고요. 큰일 나신 거 아니니까 관리하시면 되세요. 너무 질에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만성피로 클리닉을 방문해서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그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액을 맞는 방법도 있지만 또 영양 성분을 보충하거나 이제 약으로 먹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제 음식 같은 것으로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볼메의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